야, 이 환양년아. 감히 시집온니하니 시댁 몰래 친정에 빌라를 빼돌려? 내 아들 피땀 흘려 번 돈을 친정 구석에 쳐바르냐고? 평생 시장바닥 단칸방에서 저를 키워내신 75 우리 엄마. 그 엄마께 작은 빌라 한 채 사들인 게 되었을까요? 시어머니는 골프채로 제 카페를 산산조각 냈고 18년을 함께 산 남편은 제 뺨을 때리며 무릎을 꿇으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28년 며느리 인생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뒤 시세 30억짜리 제 명의의 건물이 통째로 사라졌고 시댁 식구들은 길바닥에 나앉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상을 만드는 저희 작은 정성이 여러분께 닿고 있다면 전체 알람과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라는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의 일상에 큰 행복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풀어놓을 이야기는요. 사실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꼬박 3년이 걸린 이야기예요.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살았는데 비슷한 일 겪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어서 오늘은 큰맘 먹고 제 속을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올해 53, 이름은 김미경이라고 해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카페 하나, 그리고 5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건물주가 무슨 평범한 아줌마냐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 이 건물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26에 시집와서 28년 동안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볶고 손에 물 마를 새 없이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제 인생 그 자체예요. 제 친정은요,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시장통에서 나물 장사를 하시면서 저랑 남동생을 키우셨거든요. 엄마 손은요, 늘 갈라져 있었어요. 겨울이면 핏물이 배어나올 정도로요. 그 손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시집 잘 가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 드릴 거야. 그게 제 인생의 단 하나의 목표였어요. 그러다 25세 지금의 남편 박정호 씨를 만났어요. 남편은 동네 작은 회사 다니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사람 하나는 참 순하고 착했어요. 문제는 시댁이었죠.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 아들 셋을 키우셨다는데 그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은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날은 유난히도 햇볕이 따가운 5월이었어요. 제가 정성껏 한과 세트랑 홍삼을 사들고 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우리 정호가 데려온 색시가 너 이렇게 볼품없는 애였니? 친정은 뭐 하시는 분이래? 저는 그때 손에 든 한과 상자가 어찌나 무겁던지 손이 다 떨렸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는 시장에서 작은 가게 하세요. 아이고, 시장 바닥에서 자란 애를 우리 집안에 들이라고? 정호야, 너 정신 차려라. 그래도 어쩌겠니? 내가 좋다는데. 단, 시집 오면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만 살아. 알겠니? 여러분, 그때 제가 도망쳤어야 했어요. 정말이지 그 자리에서 한과 상자 던지고 뛰쳐나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남편을 너무 좋아했고 또 우리 엄마가 딸아, 시집은 한 번 가는 거다. 무조건 참고 살아라. 그러시는데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결혼하고 나서요.
제 삶은 그야말로 종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같은 동네 코앞에 사시면서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 살림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냉장고를 열어보시고는 아유 더러워라. 며느리란 게 살림을 이따위로 해? 하시면서 멀쩡한 반찬을 다 쏟아버리시기도 하고 제가 새로 산 그릇을 보시고는 돈을 헤프게 쓴다며 마당에 던져 깨뜨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요, 이 악물고 버텼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상 차려드리고 남편 도시락 싸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러고 나면 곧바로 시장 골목 작은 분식집으로 달려갔어요. 처음엔 5평짜리 떡볶이 집이었어요. 손에 화상 입어가면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했어요. 그렇게 10년을 일하니까 가게가 2층짜리 김밥 프랜차이즈로 늘었고 또 10년을 더 일하니까 드디어 제 명의의 5층 상가 건물 하나를 살 수 있게 됐어요. 시세 30억짜리 건물이에요. 남편 월급은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은 오로지 제 피땀으로 일군 건물이요. 그런데요, 저는 그 건물이 제 손에 들어온 그 순간에도 제 호강은 뒷전이었어요.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친정 엄마였어요. 75 노모가 아직도 시장 골목 단칸방에서 사시는 거예요. 무릎이 다 닳아서 걷지도 못하시는 양반이요. 여보, 나 우리 엄마한테 작은 빌라 하나만 사드리고 싶어. 평생은 시장 바닥에서 사신 양반, 이제는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게 해드리고 싶어. 그래, 미경아. 당연하지. 당신 돈으로 당신이 결정하는 건데 어머니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몰랐어요. 이 작은 효도 하나가 우리 집을 송두리째 흔들 태풍이 될 줄은요. 그날 밤 저는 친정엄마 드릴 빌라 매물을 알아보면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엄마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그 설레임이에요. 그런데 그 설레임이요. 채 사흘을 가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집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신 그날부터 제 인생의 진짜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며칠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해요. 2022년 9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쯤이었어요. 그날따라 아침이 어찌나 파랗던지 빨래를 널면서 아,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하고 혼잣말까지 했어요. 그게 제 인생 마지막 평화로운 오후였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죠. 그 전날 저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를 보러 다녀왔어요. 25평짜리 깨끗한 신축 빌라였는데 1층이라 무릎 아픈 엄마가 계단 안 오르내려도 되고 앞에 작은 마당까지 딸려 있어서 햇볕이 그렇게 잘 들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 마당에 서서 햇볕을 받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미경아, 엄마가 이런 집에서 살아도 되나? 시장 바닥에서 평생 산 사람이.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는 이런 집에서 사실 자격 충분해. 이게 다 엄마가 나 키워준 덕분이잖아. 그 빌라가 시세가 4억 5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모아둔 현금에서 4억 5천만 원을 빼서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까지 걸어드렸어요. 엄마는 차 안에서 집까지 오시는 내내 제 손을 놓지 못하시고 우셨어요. 딸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한마디를요. 한 50번은 하신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28년 며느리 노릇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잘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이 정확히 24시간은 못 갔어요. 다음날 오후 3시
제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이 열렸어요. 어찌나 놀랐던지 들고 있던 수건을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시어머니가 머리에 핏대를 세우고 신발도 안 벗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뒤로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까지 줄줄이 따라 들어왔어요. 야, 김미경, 너 인연 지금 제정신이야? 친정에다가 4억 5천짜리 빌라를 사줬다고?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게 무슨, 친정? 친정하게 생겼어, 지금? 야, 이년아, 그 돈이 어디서 난 돈인데? 우리 정호랑 결혼해서 이 집안 덕분에 번 돈 아니야? 그 돈이면 우리 큰딸 둘째 사위 사업 자금으로 줘야 할 돈이지. 어디 친정어미한테? 저는 그때 정말이지 이를 의심했어요. 큰 시누이, 둘째 사위? 그 사람이 누군지 저는 얼굴도 가물가물한데요. 옳게, 진짜 너무하네. 우리 시댁 식구들은 안중에도 없어? 우리 신랑이 요즘 사업한다고 자금 모으는 거 뻔히 알면서 친정 노인네가 뭐가 그렇게 급해서 4억 5천을 갖다 부어? 언니 말이 맞아. 옳게, 솔직히 그 건물도 우리 정호 오빠 덕분에 산 거잖아. 시댁 모르게 친정에 빼돌리는 거 이거 사기 아니야?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 건물이요. 우리 남편이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는 걸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다 알아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8년을 김밥 말아서 산 건물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그 돈은요. 제가 28년 동안 가게에서 번 돈이에요. 우리 친정엄마 75이세요. 평생을 시장 단칸방에서 사신 양반인데 딸로서 빌라 한 채 사드리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뭐? 뭐가 어쩌고 어째? 야, 이 화양년아. 시집온 년이 친정만 챙겨? 시어미는 90평생을 단칸방에 살라고? 너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어? 시장바닥 거지 같은 집안에서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온 거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때 마침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살았다 싶었어요. 여보, 어머니께 좀 말씀 좀 드려줘. 그 돈은 내가 번 돈이라고. 눈으로 그렇게 빌었어요. 그런데요, 남편이 어머니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요. 미경이가 친정 어머니 생각이 많아서. 야, 박정호, 너는 마누라 단속도 못해? 당장 그 빌라 계약 취소시키고 그 돈 우리 큰딸한테 가져와. 알겠어? 네, 어머니. 제가 미경이한테 잘 말할게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28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자기 어머니의 한마디에 네 하고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을요. 제 인생 28년이 그 네 한마디에 깡그리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한마디 더 던지셨어요. 미경아, 너 잘 들어. 일주일 안에 그 빌라 계약 취소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봐. 여러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옆에서 코를 골고 자는 남편을 보면서 천장만 멍하니 쳐다봤어요. 우리 친정엄마의 그 행복한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정말로 일을 저지르셨거든요. 제 건물에 직접 찾아오셔서
상상도 못할 짓을 벌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주일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일주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두고 봐라 하고 가신 뒤로 저는 매일 밤 가위에 눌렸어요.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면 옆에서 남편은 세상 모르고 코를 골고 있고 저 혼자 거실에 나와서 어둠 속에 앉아 있곤 했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그 째깍째깍 소리가 꼭 제 심장 깎아먹는 소리 같았어요. 그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10번씩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엔 협박이었어요. 야 이년아, 빌라 계약 취소했어? 안 했어? 너 일주일 지나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다가 사흘째부터는 시누이들까지 합세해서 단톡방에 저를 초대해서 욕을 퍼붓더라고요. 집안 망신시키는 며느리, 친정만 챙기는 도둑년, 남편 등쳐먹는 사기꾼. 제가 그동안 28년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도 저는 빌라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그 빌라 보시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던 그 얼굴을 제가 어떻게 짓밟아요? 잔금까지 다 치르고 9월 30일에 등기까지 친정엄마 명의로 깨끗하게 넘겼어요. 엄마가 그 등기권리증을 받으시고 또 한참을 우셨어요. 딸아,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시면서요. 그런데요, 시어머니의 진짜 만행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10월 5일,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가게에서 김밥을 말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 관리인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빨리 건물로 와보세요. 어머님이 지금... 네? 어머니가요? 무슨 일인데요? 일단 빨리 오세요. 1층 카페가 다 박살났어요.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참을 못 움직였어요. 제 건물 1층에는 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인테리어에만 1억 2천만 원을 들인 제 자식 같은 카페예요. 그런데 박살이 났다니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택시를 잡아 타고 건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서 건물 앞에 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카페 통유리창이 산산조각 나서 보도블록 위에 흩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카페 안에 있던 원목 테이블 하나가 통째로 인도로 내동댕이 쳐져 있었어요. 비를 맞은 유리 조각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거리는데 이게 꼭 제 심장 부서지는 조각들 같아 보였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까 더 과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골프채를 들고 카운터 위 진열장을 부수고 계셨어요. 그 옆에서 큰 시누이는 휴대폰으로 그 광경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고요. 손님 3분이 구석에서 벌벌 떨고 계셨어요. 야 김미경, 이년 어딨어? 하영년이 감히 시댁을 등쳐먹어? 이 건물이 누구 건물인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어머니 제발요. 손님들 다 보고 계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놔, 이년 놔. 내년이 친정에 4억 5천을 갖다 바쳤으니까 나도 이 건물에서 4억 5천원치 부숴야겠어. 어디 시어미를 무시하고 친정어미한테. 올케 잘 봐. 이게 다 올케가 자초한 일이야. 그러게 어머님 말씀 들었어야지. 여러분, 그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8년이에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 한 줄 한 줄 말아서 산 건물이에요. 그 카페 안에 있는 의자 하나, 컵 하나도 다 제 손으로 골라서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그게
다 골프채로 박살나는데 시어머니 입에서는 욕설이, 시누이 입에서는 비웃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때 손님 한 분이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말리시려고 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뭐? 이 늙은이가 어디서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야? 꺼져!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112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5분 만에 출동했는데 그동안 시어머니는 카페 진열장에 와인잔 30개를 하나하나 다 골프채로 깨뜨리셨어요. 그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어찌나 끔찍하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귀를 막고 흐느꼈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진정하시고요. 이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뭐? 처벌? 야, 이게 다 내 며느리 건물이야. 내 며느리가 내 거지. 내 거 내가 부수는데 무슨 죄야? 어머님, 며느리 명의의 건물은 며느리 거지 어머님께 아니에요. 일단 경찰서로 가셔서 진술하셔야겠습니다. 야, 이년아, 구워봐라.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우리 정호한테 다 일러 바쳐서 너 이 집안에서 쫓아낼 거야. 알겠어? 여러분, 시어머니가 경찰서로 가신 뒤 저는 박살난 카페에 혼자 남았어요. 손님들은 다 도망가셨고 알바생 아가씨는 구석에서 울고 있고 관리인 아저씨는 멍하니 서 계시고요. 깨진 유리, 부서진 의자, 박살난 에스프레소 머신, 쏟아진 원두. 그 풍경을 보고 있으니까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누이가 동영상을 단톡방에 올렸나 봐요. 미경아, 너 진짜 일 키웠다. 어머니가 왜 저렇게까지 하시겠어? 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여보,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게 어머니 말씀 들었어야지. 빌라 계약 취소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어머니 경찰서 갔다며? 내가 가서 모시고 올 테니까 너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합의해드려. 알았지? 여러분, 그날 저는 제 인생 가장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카페 통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저를 구경거리처럼 쳐다봤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시고요. 18년을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시댁에 누를 끼치지 않았던 제가 그날은 동네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박살난 카페 한가운데에 앉아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제 28년을, 제 인생을 갉아먹는 거머리들이에요. 그리고 제 남편은요, 그 거머리들을 떼어줄 사람이 아니라 거머리들 편에 서서 저를 더 깊이 진창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제가 카페 정리하고 자정이 다 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안방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 어머니를 모셔다가 우리 침대에 눕혀드린 거였어요. 저는 그날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잠도 안 오는 거실 소파에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밤을 꼴딱 새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더 끔찍한 한마디를 던지셨거든요. 여러분, 그날 아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10월 6일 목요일 새벽 6시 거실 소파에서 한숨도 못 자고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는데 안방 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오시더니 저를 보시고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야, 일어나라. 며느리란 게 시어미 아침상도 안 차리고
늘어져 자? 어제 일이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지. 어머니, 어제 카페 가요. 카페가 뭐? 야, 그깟 유리 몇 장 깨진 거 가지고 며느리란 게 시어미를 경찰서에 넘겨? 너 인간이야? 짐승이야? 부엌으로 들어가신 시어머니가 제가 어제 친정엄마 드리려고 사다 놓은 굴비 한 두름을 꺼내시더니 그걸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으시는 거예요. 친정엄이 줄 거? 어림없다. 시어미가 굶어 죽어도 친정에 갖다 바칠련.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서 식탁 의자를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일어나서 안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여보, 어머니 좀 하고 입을 때렸는데 남편이 저를 본 척도 안 하고 시어머니께 달려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제 많이 놀라셨죠? 제가 미경이 잘 타이를게요. 진지 차려드릴 테니까 좀 앉으세요. 됐다. 이 집에서 밥이 넘어가겠니? 형호야, 너 정신 차려. 전현, 당장 내쫓아라. 안 그러면 내가 이 집안에 발도 안 들일 거야. 미경아, 너 어머니께 빨리 무릎 꿇고 빌어. 빨리. 여러분,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28년을 같이 산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무릎 꿇어라 그러는 거예요. 어제 그 박살난 카페를 보고도 손님들 앞에서 망신당한 저를 위로 한마디 안 해주고요. 그날 저는 알았어요. 이 남자는요, 제 편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여보, 진심이야? 어제 카페가 그렇게 박살났는데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그럼 어떡해. 어머니가 저렇게 화나셨는데 내가 빨리 사과하고 빌라 계약 취소해야 끝나는 거잖아. 그날 카페는 임시 휴업이었어요. 깨진 유리 치우고 전기공 부르고 보험사 부르고 손해사정사 부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손해사정사 말로는 피해 금액이 1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테리어 집기 그리고 영업 손실까지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어머니를 재물손괴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변호사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시는 거예요. 사장님, 안타까운 말씀이지만요. 시어머니 상대로 이거 끝까지 가셔도 시어머니가 일부러 재산을 다 빼돌리시거나 아니면 치매기 있다고 진단서 끊어오시면 배상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가족 간 형사고소는 사회적으로 좋게 보지 않아서 결국 며느리만 욕먹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 돈을 다 떠안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요, 사장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장님 남편분이 시어머니 편이시면 나중에 이혼 소송 가실 때 사장님이 더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시댁 식구들이 사장님 재산 일부러 노리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신중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떠올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친정엄마한테 갔어요. 새로 사들인 빌라에서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런데요,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진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제 등을 쓰다듬으시며 부르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차마 카페 박살난 얘기는 못했어요. 엄마가 아시면 분명히 빌라 다시 팔자, 그 돈으로 카페 고치라고 하실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엄마, 그냥 좀 힘들어서 엄마 보면 좀 풀릴 것 같아서 왔어. 그렇게 둘러댔어요. 엄마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셨는데 그 미역국이 어찌나 짜던지요. 제 눈물이 자꾸 떨어져서 그런 거였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밤 11시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 거실에 시어머니,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 거기다 큰 시누이 남편, 작은 시누이 남편까지 모여 있는 거예요. 마치 가족회의 같았어요. 거실 한가운데 제 자리만 비워두고요. 왔냐? 이년아, 앉아라. 우리 가족회의 좀 하자. 올케님,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 서류를 보고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건물명이 이전 동의서였어요. 제 명의 30억짜리 상가 건물을 시어머니 명의로 넘기겠다는 서류요. 야, 미경아, 어제 일 다 잊어주마. 카페 손해본 거? 그것도 내가 책임 안 묻겠어. 단, 이 건물 명의를 내 이름으로 넘겨라. 그러면 내가 너 며느리로 다시 받아주마. 옳게 잘 생각해. 이거 우리 집안 평화를 위한 길이야. 어차피 시집 온 사람 재산은 시댁 거잖아? 형수님, 이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등기 이전은 제가 법무사 통해서 다 처리해 드릴게요. 저는 그 서류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봤어요. 손이 떨리는데 떨리는 게 화 때문인지 절망 때문인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게 어머니 말씀이 일리가 있잖아. 어차피 우리 부부 재산인데 어머니 이름으로 잠깐 옮겨놨다가 나중에 다시 받으면 되지. 잠깐? 잠깐이라고? 30억짜리 건물을 어머니 이름으로 잠깐 옮긴다고? 야, 너 뭐 그렇게 토를 달아? 빨리 사인 안 해? 안 하면 내일 또 가서 2층, 3층까지 다 박살낼 줄 알아. 여러분, 그 순간이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18년을 묵고 있던 며느리라는 사슬이요. 그 자리에서 똑 끊어진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그 서류를 손으로 천천히 찢었어요. 1번, 2번, 4번, 8번. 그리고 그 조각들을 식탁 위에 흩뿌렸어요. 어머니, 시누이님들, 그리고 여보, 잘 들으세요. 저는요, 오늘부로 이 집안 며느리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요, 누구한테도 넘기지 않을 거예요. 뭐? 뭐가 어쩌고 어째? 두고 보세요. 저 김미경이가 어떤 사람인지 28년 동안 참은 거 이제 다 돌려드릴게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등 뒤로 시어머니의 욕설이 쏟아졌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날 밤이 제 인생의 변곡점이었어요. 안방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서 저는 1시간을 울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은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28년 묵은 한이 빠져나가는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물이 다 마르고 나니까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휴대폰을 들고 한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한 통의 전화를요. 잠시만요.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없으시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날 밤 제가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제 고등학교 동창 박지영이었어요. 강남에서 30년 넘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이 바닥에서 알아주는 베테랑이에요. 가정이 다 된 시각이었는데도 지영이는 제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한마디만 했어요. 미경아, 내일 아침 9시 우리 사무실로 와. 다 들어줄게. 다음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지 않았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요. 대신 제 짐을 챙겼어요. 통장, 인감도장, 건물 등기권리증,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카페 박살난 날 CCTV 영상, USB까지요. 그걸 다 가방에 넣고 안방에서 코를 골고 있는 남편을 한번 쳐다봤어요. 28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그 순간만큼은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집을 나오면서 저는 부엌 식탁 위에 메모 한 장을 남겼어요. 여보, 저 며칠 친정에 가 있을게요. 어머님 모시고 잘 지내세요. 딱 그 한 줄이요. 그리고 현관문을 닫는데 그 철컥 소리가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28년 결혼 생활의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였어요. 지영이 사무실에 9시 정각에 도착했어요. 지영이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제 앞에 놓아주고는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28년 며느리 생활부터 어제 가족 회의까지요. 제가 2시간 동안 줄줄이 풀어놨는데 지영이는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다 듣고 나서 지영이가 안경을 고쳐 쓰며 입을 열었어요. 미경아, 너 진짜 잘 왔다. 자, 결론부터 말할게. 너 그 건물 지금 당장 금매로 내놔. 금매? 30억짜리 건물을 금매로? 응, 시세보다 2억 정도 낮춰서 28억에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현금 동원 가능한 매수자 잡을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VIP 고객 리스트에 그 건물 위치 노리는 사람이 셋이나 있어.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첫째, 시댁 식구들한테 절대로 비밀로 해. 남편한테도. 둘째, 매매 대금 받자마자 다른 명의 계좌로 분산 입금받아. 시댁이 가압류 걸 가능성이 있으니까. 셋째, 그 건물 1층 카페는 폐업 신고 미리 해두고 너는 매매 끝나는 동시에 잠적해. 한 달만 친정에 숨어 있어. 그동안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그날 오후부터 저는 움직였어요.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갔어요. 이번엔 이혼 전문 변호사를요. 정혜숙 변호사님이라고 50대 베테랑 여성 변호사님이셨는데 제 얘기를 듣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이혼 청구하시면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카페 손괴 사건, CCTV 영상, 시어머니 욕설 녹취, 신우이가 단톡방에 욕한 캡처, 어제 건물 명의 이전 강요한 정황까지요. 이거 다 증거예요. 게다가 그 건물은 사장님이 결혼 전부터 모은 자금과 사장님 사업소득으로 매입한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도 아닙니다. 한 푼도 안 뺏기십니다. 변호사님, 정말요? 정말 제 거 다 지킬 수 있어요? 네, 단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가압류 신청하거나 남편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 신청하기 전에요. 일단 오늘자로 이혼조정 신청부터 접수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친정엄마 빌라로 들어갔어요. 엄마한테는 회사 일로 좀 바빠서 며칠 신세 질게. 그렇게만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더 묻지 않으시고 그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어머니 손의 따뜻함이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요.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치밀하게 움직였어요. 지영이가 소개해준 매수자 3명 중에 현금 25억을 일주일 안에 입금할 수 있다는 60대 사업가 분과 28억 5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금 3억, 중도금 10억,
잔금 15억 5천. 이 모든 게 열흘 안에 마무리되는 초고속 거래였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는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매일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건물 명의 이전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다만 명의 이전이 복잡해서 법무사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동안 친정에 좀 가 있을게요. 이렇게요. 시어머니는 답장이 없으셨지만 큰 시누이가 단톡방에서 자랑하더라고요. 거봐, 우리 엄마 이기는 며느리 없다니까? 결국 항복했네. 그 글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일주일 뒤면 너희들 얼굴이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남편한테도 똑같은 연기를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갈게. 그렇게 흐느끼는 척 했어요. 남편은 신이 나서 그래, 너도 이제 정신 차렸구나. 어머니께 잘해드려라. 그러더라고요. 그 통화를 끊고 나면 저는 어찌나 헛웃음이 나오던지요. 10월 15일 드디어 잔금일이 되었어요. 메시저분이 강남 법무사 사무실로 잔금 15억 5천만 원을 들고 오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등기 서류에 사인했어요. 통장에 입금이 확인되는 순간 제 손이 처음으로 떨렸어요. 28억 5천만 원. 28년 며느리 인생의 결산금이었어요. 지영이가 미리 준비해둔 대로 그 돈은 즉시 분산 처리됐어요. 10억은 친정엄마 명의 정기예금, 8억은 제 명의 다른 은행 두 곳에 분산, 5억은 비상금으로 안전금고, 그리고 5억 5천은 변호사 신탁계좌로요. 시댁에서 가압류를 시도해도 손댈 수 없는 구조였어요. 매매가 끝난 그날 저녁, 저는 정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를 최종 검토했어요. 그리고 카페 박살 사건에 대한 형사 고소장도요.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물으셨어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정말로 이혼하시는 거죠?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네, 28년 참았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 저는 친정엄마 빌라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봤어요. 보름달이 어찌나 환하던지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저 자신의 주인이 된 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내일 아침 시댁 식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집안이 발칵 뒤집힐 거라는 걸요. 여러분, 10월 16일 아침 9시 그날의 풍경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친정엄마 빌라 거실에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마시면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시계가 9시 정각을 가리키는 순간 정 변호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사장님, 방금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두 분 앞으로 이혼소장, 위자료 청구서, 형사고소장 모두 등기 우편 발송 완료했습니다. 오늘 오후 도착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들어서 한 군데 더 전화를 걸었어요. 새로운 건물주, 그러니까 28억 5천만 원의 제 건물을 사신 김 회장님께요. 회장님, 김미경입니다. 오늘부터 그 건물 주인은 회장님이세요. 1층 카페는 어제자로 폐업 처리되었고요. 혹시 오늘 어떤 분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경찰 부르세요. 그분은 그 건물과 아무 상관없는 분입니다. 아하, 네 사장님. 걱정 마세요. 보안업체 이미 배치해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폭탄이 떨어질 일만 남은 거예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남편,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 큰 시누이 남편, 작은 시누이 남편. 차례차례 거의 1분에 한 통씩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냥 무음으로 해두고 친정엄마랑 점심을 먹었어요. 엄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어찌나 맛있던지 28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그러다 오후 3시 30분쯤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경아, 너 지금 건물 앞 CCTV 영상 봐야 돼. 김 회장님이 보내주셨어. 완전 난리 났다. 제가 휴대폰으로 그 영상을 열어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시어머니,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가 건물 앞에 도착해서 1층 카페 자리에 새로 들어선 공사 중 펜스를 보고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펜스를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CCTV 음성에 다 녹음되어 있더라고요. 야, 여기 카페 어디 갔어? 이건 누구야? 누가 우리 건물에 손대? 어머님, 여기는 김땡땡 회장님 소유 건물입니다. 어제자로 소유권 이전 완료됐고요. 더 이상 행패 부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뭐? 소유권 이전? 우리 이렇게 건물인데? 무슨 소리예요? 등기부 등본 확인하시죠. 어제자로 김땡땡 회장님 명의로 이전 완료입니다. 시어머니가 그 서류를 받아보시고는 두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으시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찍혔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28년 묵은 체중이 한 방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마침 남편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번엔 받았어요. 미경아, 이게 무슨 짓이야? 건물을 팔았다고? 28억을 너 미쳤어? 그리고 이혼 소장은 또 뭐야? 위자료 5억은 또 뭐고? 여보,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을게요. 박정호 씨, 잘 들으세요. 그 건물 제 명의예요. 제 명의 건물을 제가 파는데 누구 허락이 필요해요? 야, 이년아, 너 어머니 알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머니요? 이미 아셨을걸요? 지금 건물 앞에서 주저앉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박정호 씨,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 들어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어머니 골프채에 카페를 박살났을 때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신 분이요. 그래서 저는요, 더 이상 박정호 씨 아내 안 할 거예요. 자세한 건 정혜숙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박정호 씨하고도 박씨 집안하고도 단 한마디도 직접 안 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 순간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28년이에요. 28년 동안 쌓인 한이 그 한 통의 전화로 다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친정 엄마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딸아,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또 한 번 울었어요. 여러분, 그 후 시댁 식구들 풍경이요. 정말 과간이었어요. 한 달 뒤, 정 변호사님이 전해주신 소식이 이래요. 시어머니는 카페 박살 사건으로 재물손괴 벌금 1,500만 원, 영업방해 위자료 7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돈을 낼 능력이 없으셨어요. 평생 아들 등쳐먹고 사시는 양반이라 본인 명의의 재산이 단돈 300만 원이 다였거든요. 결국 큰 시누이가 사업자금 모아놨던 거 헐어서 대신 갚았다고 해요. 큰 시누이 남편 사업은 자금난으로 결국 부도가 났고, 작은 시누이 남편은 제가 명의 이전 강요, 정황을 형사 고소하면서 공갈미수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어요. 남편은요, 이혼 조정에서 위자료 4억 8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 명의 재산이라곤 26평짜리 아파트 한 채뿐이었어요. 그 아파트도 절반은 대출이었고요. 결국 그 아파트를 처분해서 위자료를 지급했고 남편은 시어머니 단칸방으로 들어가서 모자가 같이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통쾌했던 건요. 시댁 식구들이 뒤늦게 저한테 무릎 꿇고 빌러왔던 거예요. 큰 시누이가 친정엄마 빌라까지 찾아와서 마당에 무릎을 꿇고는 그러더라고요. 올케님, 제발요.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동안 저희가 잘못했어요. 위자료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 28년 전 제가 이 집 안에 시집 올 때 형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하세요? 시장바닥 거지 같은 집안에서 왔다고 하셨죠? 저는요, 그 말 28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두 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여러분, 본성징악이라는 게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함부로 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요. 다만 그 대가가 늦게 올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요, 친정 엄마랑 그 빌라에서 같이 살아요. 매일 아침 엄마랑 같이 동네 공원 산책하고, 점심엔 엄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먹고, 저녁엔 제가 작게 다시 시작한 김밥집에서 일해요. 18억 원 매매 대금 중 일부로 작은 김밥집 하나 차렸거든요. 욕심 부리지 않고 딱 제가 행복할 만큼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시댁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28년 참아봤자 돌아오는 건 골프채에 박살난 카페와 하양년이라는 욕설 뿐이었어요. 내 명의의 재산은 내 거예요. 내가 흘린 땀은 내 거예요. 누구도 그걸 빼앗을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는 단 한 번도 고개 숙이지 마세요. 그 사람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갉아먹는 거머리일 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요, 부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그 주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밤도 따뜻한 이불 덮으시고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엔 거울 보시면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 사연의 주인공분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주인공분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